자, 웨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문도 연세대 전경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2년 작년은 우리 한 교수님을 비롯한 정말 극소수의 몇 분만 제외하고는 정말 다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락장을 경험한 그런 한 해였는데요. 맞습니다. 또 촬영일 기준으로 마침 오늘 용산이랑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올해 집값은 떨어질 것이란 얘기가 다시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2008년하고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지금처럼 뭐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하락이 좀 계속 좀 급속하게 가다 보니까 MB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MB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대출, 뭐 취득세, 뭐 세금, 뭐 다 양도세 중과 또 풀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대잡인데 이 속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8개월, 10개월 정도 간 뒤에 대책이 나왔는데 그 순차적으로 좀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좀 하락기로 오다가 갑자기 11월부터 강력하게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11월 한 번, 12월 한 번, 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한 두 달 만에 그냥 엄청난 대책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게 MB 정부 때는 1년 동안 나온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짧은 기간에 너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경착륙을 우려한다라는 어떤 그 정책 속에서 던진 건데 그러면 그때는 어땠냐?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상승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전에 떨어진 하락폭을 회복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2009년이죠. 네, 2009년 얘기죠. 2009년도에 여러분들 이제 주택 매매 상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제가 그리면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푹 꺾였다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천천히 선이 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도, 7년도에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유동성이 좀 축소되니까 부동산 자산의 어떤 확장이 좀 멈추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 사이에 5.25까지 올립니다. 거의 2배죠. 네. 그러니까 3%던 게 5%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감소할 줄 알았는데 감소 안 했고 분양가 상한제가 좀 효과가 있는 터에 한 6개월 정도 살짝 내려오다가 갑자기 글로벌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터지니까 미국에서도 경제 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5.25까지 올린 거를 MB 정부 때 한 6개월 1년은 방치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미국도 금리를 내리니까 금리가 몇 프로까지 내려오냐면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까지 내는데 1년밖에 안 걸립니다. 5.25가 2%니까 거의 뭐 2배 반의 폭으로 주니까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젊은이들은 그거 잘 모르고 그때만 해도 기성세대들만 알 때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무조건 주택을 사야겠다 그래서 금세 1년마다 회복을 했어요. 근데 1년만 회복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 추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났죠. 그때는 뭐 금리가 몇 프로냐? 2%예요. 그게 몇 년 갔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대책도 똑같고 위기관에서 하락한 것도 똑같은데 금리가 지금 0.5 쓰고 있다가 지금 3.25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 금리 부담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하고 집값하고 괴리감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009년처럼 반등의 폭이나 시간이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제 매도도 좀 줄고 매수는 좀 늘고 이러면 연착륙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2008년, 2009년처럼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이게 전혀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땐 올해 이 규제 완화는 결론적으로 분명히 긍정적 신호로 와서 실제로 시장에서 잠시 반등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상승까지 넘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반등이 있으나 하락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 상반기에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는데 결국은 이제 꺾일 거라고 봅니다. 금리가 미국이 이제 만약에
두 번 더 올리면 1월을 말하고 이제 또 2월, 3월 초에 또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그리고 하느니 또 13일 날 또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1, 2, 3월 사이에 암만 적어도 둘 다 0.5 많으면 뭐 0.7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럼 그동안 쌓인 거랑 합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시장 금리, 대출 금리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승 기류는 있으나 대세 하락을 막기에는 힘든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해서 네네. 금리 공포가 상당히 사그라들면 약간 이 대세 하락은 멈출 수 없더라도 이 반등을 하는 그 폭이 2009년처럼 좀 확대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요. 미국이 보통 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좀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일 때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3월이나 5월쯤에 물가가 뭐 4, 5%대로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일부 시장에서는 금리 멈추고 피벗 돌아서 인하할 거다라고 그런 심리가 살아날 거다고 보시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금리 인하 속도가 경제 위기가 완전히 터질 때 지금 물가 잡는 거잖아요 목표가 경제 위기가 터질 때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단 금리 인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터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물가가 잡혔다는 게 보였을 때 금리 인하를 하려는 시장의 소리는 많지만 미국의 역사 중에 12번인가 경기 침체가 있었고 7번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 적이 있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을 때는 100% 침체가 왔어요. 네. 침체가 오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이퍼 터지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니까 정부에서 이미 미국 정부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파월 장관이 공공연히 뭐 서베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바로 안 내린다. 확인하고 내려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한 번, 두 번 더 올려서 5.25 상단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물가 CPI가 만약에 5, 6 정도 나오면 0.25밖에 안 올려도 되겠죠? 예. 그래도 그럼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3월에 또 0.25 올리면 말씀드린 0.5 맞추면은 결국에 이제 뭐 5% 가까이 가는 건데 그럼 거기서 내릴 때 과연 어디까지 내리겠어요, 우리가? 바로 2% 내릴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제가 볼 때 내년 한 해 4%나 3.50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 전달돼 가지고 시장에 나타나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올해 한 해는 침체 사이클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면 후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미국 물가가 3, 4% 내려간다. 네. 그랬을 때 미국은 금리를 거기서 그러면 2% 내리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3.54에서 유지합니다. 더. 그래야 물가가 완전히 잡히는데 그건 뭐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경험상에서 그거를 조금 내려보니까 거의 100% 리바운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 보카 반대다는 뭐 어슨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내려가지고 다시 튀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암만 옆에서 많은 소리가 나와도 쉽게 못 내립니다. 그래서 내리긴 내리되 베이비 스텝으로 3번 정도 그럼 1.5, 0.75잖아요. 네. 그럼 5% 0.3%, 5% 되니까 그게 내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장 금리에서는 그대로 지금 미국 모기지가 지금 7%까지 갔다 6.5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안 올리고 버티고 있어요. 사실 모기지 금리가 4%대 있는데 한 번 더 하늘에서 올리면 5%대 가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기지 고정금리가 5%면 시장에서는 6, 7%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7% 갖고 부담이 되나요? LTV를 푼다고 계산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는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면 맞아요. 맞는데 경제 침체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막 뭐 무역 줄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영끌 세대들의 이제 또 경매 물건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이제 PF 문제도 또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들 또 자영업자 또 대출 상환 만료돼 가지고 또 내년 초 올해죠 이제 올해가 되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리되기 전에는 쉽게 말씀 주신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 PF와 경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관련해서도 이 주택 가격을 하방으로 끌어내릴 요인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그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PF가 정부에서 레고랜드죠. 김진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진태 바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좀 다들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는 심리잖아요. 심리를 잘못 건드렸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가 결국은 돈을 다 갚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면 그냥 손가락 아프고 이런 걸로 아는데 알고 보니까 뭐 치명적인 다른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알게 되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알게 되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다가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표면화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대책전을 썼잖아요. 총 90조 중에 20조가 이쪽 분야에 투입이 됐어요. 20조 플러스 알파라고 써놨는데 중요한 건 이제 도래하는 PF 그 상한 뭐 ABCP나 이런 금액이 그 금액을 넘어선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결국은 추경호 장관의 그 신년총과 연말에 그 말한 표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량 현장은 살려야 된다. 이 표현이 답이에요. 예. 그러면 우량하지 않은 현장은 죽여야 된다. 죽인다는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과격하시다. 거기까지는 케어할 어떤 여력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네, 그러면 그 현장들은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증권사 중에 일부 대형 증권사는 아니고 제가 뭐 나이스 신용평가하고 한국신용평가 우리나라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가 2달마다 보고서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죠. 막 심하면 그 증권사나 캐피탈 이런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보고서를 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는 일단 뭐 체크해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 좀 위험한 수준에 가 있다고 판단된 거니까 던지고 신용도도 내리고 신용평가도. 그럼 그 현장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드린 대로 부실 현장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부실 현장이 정리가 안 됐다. 부실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이유는 그래요. 분양이 돼야 이게 PF는 돈이 돌잖아요. PF라는 자체가 분양을 전제로 한 사업 그럼요. 시스템이니까. 분양이 안 되면 PF는 무산되는 거잖아요. 예. 무산되면 남는 건 뭐예요? 경매를 하든지 하여간 서로 채권 정리해야 되잖아요. 채무 정리. 그러면 그 증권사 입장에서 그 채무 정리를 하는데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요? 없잖아요. 남은 게 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죠, 땅. 땅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경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가 지금 시장이 심취하게 잘 되나요?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PF를 부실 현장을 많이 한 증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나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제가 볼 때는 쬐고만 중소 건설사 내지 또 증권사 일부 또 보험사는 대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두 군데 그 저축은행은 좀 양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옛날 경험이 아픈 경험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1금융권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좀 뉴스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빠르면 2, 3월 늦으면 4, 5월 정도부터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정부의 규제하나 대책이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통하는데 그런 변수들이 이제 표면화되면 매수 심리가 또 꺾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꺾인다 그러면 일단 또 올해까지는 대세 하락이 좀 강력하다라고 이제 저는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